예, 6월 7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취임 첫날부터 방탄, 정치 보복에 집중하는 이재명의 행태를 살펴봤고, 재판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재판에만 집중을 했는데, 일부에서 서종욱 변호사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어요. 재판을 다 중단시켜도 그거는 사법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죠. 도저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인 문제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화영이든 김용이든 네, 입을 열다. 입을 열면은 그 전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낙연 캠프 쪽에서 대장동이 나왔듯이 내부에서 뭔가 터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집중해서 앞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에서는 최근에 인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저는 참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파악을 한 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때 제가 서종욱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이재명하고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하고 비서실장 지명된 강훈식인가요? 예. 강훈식을 다 합하면 정가가 10범이라며요. 저는 11범이라고 했는데 PD가 10범에 나왔는데 11범, 예. 이재명은 근데 이거 전과 4범인데 네, 4범이죠. 근데 이거 대법원에서 유죄가 됐잖아요. 예. 10대 1로. 예. 그러면 이게 5범 확정이라 봐야죠. 유죄는 유죄니까. 그렇죠. 전과. 유죄죠. 유죄 확정됐죠. 네. 그 이재명은 이게 5범이고 예. 그다음에 김민석이는 다 알다시피 전과 4범입니다. 정치 자금이 2개나 있었죠. 그게 2억. SK 2억 받은 거하고 7억 받은 거. 예. 근데 이거 추징금을 14년 동안 냈어요. 14년 동안. 예. 근데 갑자기 냈더라고. 이 돈은 이게 어디서 났을까? 워낙 돈을 밝히는 사람이니까 추징금이 갑자기 내는 게 재산이 돈 있어서 왜 이때까지 안 됐냐고, 십몇 년을.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자금 뇌물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운동권도 순수한 민주운동이 아니고 뭐 때리 패고 이런 거 있잖아요. 프락사건 이런 거 아닙니까? 유시민처럼 그런 거. 예. 그게 전과 사범. 그다음에 강훈식이는요, 부끄러운 게 도로교통법에 무면 운전이 있어. 예. 근데 보통 무면을 하려면요, 음주 정도나 이게 뭐가 왜 무면인지는 모르겠어. 면허가 취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예. 보통 이게 음주운전해가 면허 취소되고 그다음 무면 하다 많이 잡히는데 예. 근데 음주는 안 보이는데 무면 운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면허. 그다음에 또 뭐냐면 또 사고를 내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보면 뭐 열 몇 개 예외 조항이 있잖아. 예를 들어 중화보험이 들어도 예외 조항에 해당되면 처벌되거든요. 뭐 예를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거기에 해당돼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게 두 개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게 그 옛날에 민식이법이라고 있잖아요. 예. 학교 앞에 학교 앞에 스쿨존. 예, 스쿨존 전부. 이걸 대표 발의한 게 강훈식이야. 아산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자기가 무면허하고 교통사고 사고 내가지고 이게 처벌된 사람이 그런 법을 만드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한 아주 정부 요직에 채용을 한 이재명은 지금 본인이 이 모든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어쨌든 뭐 대통령 자리에 앉았는데 도대체 이 국가원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법률에 대해서 어떤 그 준법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고 밑에 사람들 쓰는 것도 전과 이런 거는 아무 소용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묻고 따지면 자기가 먼저 내려와야 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김남국입니다. 김남국. 코인 김남국을 소통비서관으로 했는데 디지털 소통비서관 했는데 김남국은 1심 끝났어요. 1심에서 어떻게 무죄가 나왔고 2심, 3심은 2심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2심 진행 중인 사람을 그 비서실의 비서관으로 지금 앉혔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박관천은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정년의 문건 이거 만들어서 유출을 해가지고 여기도 집행유예 받았어요. 예, 집행유예 사부 처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청와대 안에서 이렇게 만든 문건을 유출을 한 사람을 지금 대통령실의 경호차장으로 했어요. 아니 유출을 그 안에 그렇게 기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출을 한 전과가 있는 사람을 경호차장으로 하고 이거 더루킹 사건 김경수가 행안부 장관 지금 거론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전과자들 뭐 갖다 쓰는 거는 이제 갖다 쓴다고 해도 이게 행안부 장관이면은 선거 주무부서입니다. 행안부가 선거 주무부서예요.
그런데 선거 때 그 여론 조작을 한 민심 조작을 하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을 하신다. 이번에 인사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뭐 개판이죠. 네. 개판인데 저는 이제 법조인이잖아요. 아, 예, 예. 더 웃기는 게 그 이태영 변호사 있죠. 아, 이태영 그거 우리 이태영 말 많이 분이 했잖아요. 의정부 지검에 차장하다가 예. 옷 벗자마자 예. 최재경이가 소개시켜 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해경군 김씨 사건이죠. 예, 예. 그거 변호했죠. 요거는 이게 변호해서 기소중지를 시켜놨거든. 예, 예. 무혐의는 아니에요. 아, 모임 아닙니까? 예, 기소중지입니다. 제가 무혐의라고 했는데 사실상 기소중지. 무혐의죠. 네. 근데 그래가지고요. 네. 23억을 받았다는 게 의혹이 있잖아. 그때 이병철 씨. 쌍방울. 예.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그 이태영입니다. 예, 23억. 예. 예. 근데 이태영이가요. 예. 법무법이 M이라고 있어요. 예, 예. 처음에 M을 했어요. 거기에 변호사 5명이야. 예. 근데 4명이 쌍방울의 사회에서요. 그러니까. 아. 근데 거기에 똘마니 로스쿨 5기, 예. 83년생, 로스쿨 5기, 네. 전치영 변호사가 있어요. 예, 예, 예. 전치영. 예. 아주 어린 83년생인데 로스쿨 5기야. 예, 예. 학력도 안 나와. 아무리 법조기 다 뒤지도. 근데 그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내정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이태영은 민정비서관. 예. 그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로스쿨 5기. 예. 이걸 공직기강 비서관. 예.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둘이가 M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둘이가 또 만드는 게 리앤전 로펌이에요. 아. 이게 이태영과 전치영이야. 이태영하고. 전치영, 이태영, 예. 리앤전. 예. 2명이 민정비서관과 자기 똘마니 공직기강. 이건 개판이죠. 민정비서관이면은 그 공직기강 민정 이 비서관들은 이게 정말 그 말 그대로 특히 민정비서관들 법조계 예. 법조계 비리 같은 게 있나 없나 그거 다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공직기강하고. 예. 그런데 본인들이 그 의혹에 있어서 수사까지 받고 아직 그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또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지 않은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뭐 이런 것도 여전히 이제 의혹들이 남아 있는데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의혹을 받았던 사람을 민정비서관에 앉히고 네. 거기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에 앉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쭉쭉 이제 새로 발표되는 그 명단들 인사 명단들을 보니까는 또 이재명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장동 변호사도 있고 대장사건 변호사도 있고 청와대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그때 그 총선할 때 박균택을 비롯해서 그렇죠. 뭐 김동아 이렇게 쭉쭉 그 배지 나눠줬잖아요. 예. 배지 나눠줘서 그때 이근태, 그렇죠. 김기표 뭐. 전부 다 이거 저기 변호사비 대신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예. 그 좀 너무 단정하지 마시고 지금 잘못하면 또 고소고발 들어옵니다. 아, 괜찮아. 이게 아까 말한 전치영 있죠. 예. 이 사람에게 다 공직선거법 있잖아요. 예. 2심의 변호인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고소고발을 해달라고 예. 민주당에서 그게 1,200 예. 민주당에서 그게 돈을 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변호해주고 고맙다 해서 예. 전치영이나 총계 준게 4,400만 원이에요. 예. 그런 게 통계가 다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예. 민주당에서 대납한 그다음에 전치영이가 전부 게 이재명 다 변호한 거 맞아요. 예. 예. 근데 공직기강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 아. 근데 이태영도요. 예. 다 이게 변호한 게 맞습니다. 예. 다. 예. 아,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예.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거 예. 저도 이게 추적하고 있는데 예. 가장 요직이다 이거지. 다른 아, 게 그랬네. 공직기강. 민정과 야, 공직기강이 이거는, 예. 최고 요직이라는 예, 거죠. 예, 예. 실제는 이제 정권을 다른 변호사 혜택을 줄 겁니다. 지탱해 나가는 그 자리예요.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많아요. 예. 아,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이 변호사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 나중에 일단 그 변호사회에는 다 신고를 하죠. 예. 신고를 하는데 가짜로도 막 신고하네요. 뭐 탈세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따져볼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태영이는 민정비서관인데 원래는 민정수석직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기수가 있어서 오광수라고. 아, 오광수는 자기 거기는 반대하는 동기야. 사람들이 많던데. 예, 자기 연수원 동기야. 이재명과. 예, 18기. 예, 그런데 서영교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로 되겠다는 서영교를 비롯해서 전부 다 반대하던데. 왜 반대하냐면 이게 그 대검의 중수 이과장, 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이부장, 특수통이네. 윤 대통령 같이 근무해서. 예. 그건데 그 하는 거죠. 고향은 전라도인데 예. 윤 대통령하고 같이 이게 특수통 검사기 때문에 지금 결사 반대하는데. 근데 이재명은 자기 동기라서 동기고. 쓰려고 하고. 그렇죠. 일은 잘하니까. 야, 어떻게 될까? 쓸까요? 모르겠어요. 초기에 몰리면은 제- 이재명 힘 떨어져요. 근데 이재명이 근데 검찰을 장악해야 되고 하려면 이게 그 추진력은 있거든. 이태영은
그게 그 약하죠. 경력이. 네. 오광순에게 기수도 높을 뿐더러 검사장까지 했고 이태영은요 부장검사 출신이야. 의정부 지검에 차장하다 넣었거든. 그러니까 검찰 장악이 안 되잖아요. 장악이 안 되니까. 아무 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이 장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민정수석을 만드는 거는 그렇죠. 완전히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들 쪽 사람들 또 저 수사하는 거 이것도 좀 막고 이재명 정말 이 수사도 지금 일단 볼소추토 그러니까 수사 진행 안 되죠.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하고 뭐 많이 있잖아요. 정자동하고 수사 중인 것도 많잖아요. 수사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수사가 이제 고사하고 수사하던 검사들 있죠. 전부 이게 징계하는데 그게 대상이 200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일 먼저 그 강백신. 강백신이 그 정자동 수사했잖아요. 성남지청의 차장 강백신. 그다음에 그 박상용 대법원 그 대변 뭐 했다고 그때 탄핵 의결했던 박상용. 그다음에 그 엄희준이라고요. 거기 그 수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했죠. 그다음에 김영철. 그 4명은 탄핵까지 옛날에 발의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수상검사를 쫙 따져봤더니 공판까지 제가 이게 검찰에 확인한 거예요. 200여 명이다. 와, 이거 대대적인 물갈이 뭐 하긴 어차피 이게 한 1, 2년 이용해 먹고요. 결국에 그 없을 겁니다. 근데 검찰 자체를 그렇죠. 지금 없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검찰총장 누가 유력하냐? 어떻게든 신무정이 끌어내린대. 공천을 동원해서 수사를 한다고 압박을 해서 신무정 총장이 물러나면요. 결국은 이제 우리 박은정, 임원정 할 때 임원정 있잖아요. 박은정이 있고 임원정. 그건 이제 완전히 좌파잖아요. 완전 좌파죠. SNS에 맨날 글 올리고 임원정이가 지금 검찰총장 1순위다. 이렇게 소문이 파도합니다. 그 기소가 되나요 그렇게? 기소는 돼요. 한 30기 다 이게 되니까 현재 박은재가 29기 30기잖아. 이창수하고 동기예요. 이창수. 지금 이번에 나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넘버 2. 그러니까 이제 30기도 가능하죠. 근데 이 박은정은 지금 그 조국당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옛날에 그럼 29기. 옛날에 남편 이종건 그 정관예우 억대 정관예우 100억 이상 벌었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 이제 장관 되면 이제 인사청문회 할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하면은 또 뭐가 튀어나올지 저는 이재명 장관들이 인사청문회 시즌 시작되면은 정말 튀어나올 거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엄청난 것들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만큼 좀 파이팅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한마디로 국민의힘 저는 오합지졸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비대위원들은 다 사퇴했는데 비대위원장은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권성동 사퇴하면서 한동훈 막 맹비난하고, 한동훈 쪽은 그때 당론에 그 세계 특검법 일부에서 다룬 얼마나 위험한 그 세계 특검법인데 그 특검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를 하는 당론을 다시 정했는데 거기서 친 한동훈계가 그 자유투표하자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큰 보수 개멸시키는 그런 법안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일단 계속 비대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뭐 8월 달이나 계속 이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사람도 있는데 친윤 일부에서 뭐 저는 전당대회는 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한 거는 한동훈이가 노느냐 안 노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로 봐요. 나오겠죠. 직접 노느냐, 아니면 대리인을 내세우느냐, 조경태나 뭐 있잖아요. 조경태 나오면 안 돼. 이게 마이너리 자기는 이제 뭐 또 꿈이 있으니까 1년 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에 못 노거든요. 따라서 이제 한동훈이가 노느냐 안 노느냐가 저렇게 가장 큰 변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노면 아마 이게 김문수 후보가 노지 않을까. 직접. 왜냐하면 이게 그 정도 급이라 이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김문수. 지금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나경원, 안철수가 좀 그런데요. 뭐 윤상현은 좀 힘들 거고 모르겠어요. 현재 3명 정도가 5선이잖아. 그런데 안철수가 이제 이번에 이미지가 확 바뀌잖아요. 안철수의 재발견.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래서 좀 중도 이미지고 안철수가 나오면 한동훈도 할 말이 없어. 야, 걔는 내가 더 막았냐, 네가 막았냐. 탄핵도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한동훈이가 가장 변수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게 김문수 후보, 안철수 정도가 이게 거론되는데 문제는 게 이번에 당대표가 다음에 지방선거 못 놓잖아요. 1년 그렇죠. 반 전에 사퇴해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도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다. 또는 안철수도 뭐 경기도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그런 변수가 남아. 변수에 따라서 상당히 판이 최고로 커지면 한동훈 대 김문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부 리그로 이게
뭐 밑으로 내릴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지금 이제 귀국을 앞둔 것 같은데 예. 이게 말이 점점 더 세져요. 뭐 정치검사 너놈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때는 본인이 저 국무총리 자리 자기에게 달라고 막 했던 사람이 정치검사 너놈 때문에 내놈. 내놈. 내놈입니까? 네 명입니까? 예, 내놈이 할 때 내가 아니고. 그거 내놈. 아, 그거 누구냐면 네. 윤석열, 나는 너희 놈 할 때 내인 줄 알았어. 윤석열, 한동훈, 권영세, 권영세, 권성동.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내 놈이 아니고 네. 5놈이다. 네, 또 홍준표도 망치잖아요. 예. 자기가 이번에 안 나가고 제가. 선거 돕고 이준석이하고 달래서 그럼요. 단일화 시켰으면 게임 되거든요. 이준석 충분히 달릴 수 있지. 아니 8% 차이 나는데. 그럼요. 아니 정말 이게 다시 또 상기하기도. 그러니까 제 말에 홍준표가 책임이 크죠. 그렇죠. 윤 대통령은 이게 책임지고 나갔잖아요. 탈당. 예. 이게 놈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 홍준표가 또 뭐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는 또 분석 기사도 있던데 이게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뭐 보수 진영의 그러니까 우파의 판을 다시 한번 만들겠다, 새로 만들겠다 이런 꿈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계속 정치할 것 같죠? 예. 그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 친한 참모들, 진짜 참모들. 홍준표 쪽에. 예. 물어보니까 정치력이 그 은퇴한 사람이 매일 글 올립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 해산 수준으로 괴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야, 너 권영세, 권성동 너 그게 직권남용으로 처벌된다. 정당 해산 이야기 나왔어요. 예, 그럼 너 민주적으로 후보 교체 있잖아. 김문수 후보. 이게 뭐 처벌될 건 아니잖아. 당원들 뜻을 물은 거잖아요. 근데 해산된다. 처벌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 꺼내고 이게 석고대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아마 국민의힘은 거의 뭐 해산 수준으로 괴멸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듣기로는 이준석이하고 세판 짠다. 야, 정말 이런 짜증이 납니다. 그때 이준석이하고 세판 짜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지방선거잖아요. 홍준표가 경남도지사하고 대구시장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개 또 나갈 수는 그럼 없잖아요. 이제 어디 나가나? 서울로 나가나 이제? 서울이죠. 예. 동대문하고 송파에서 자기 정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경기도에서 나가라. 나는 이게 서울시장 나갈게. 그러면 이게 바람 이렇게 하면 다 모이든다 보수가.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참모한테 들었어요. 그 판을 짜고 있구나. 서울시장. 홍준표 서울시장, 이준석 경기도지사. 경기도 동탄이니까. 예. 그러면 이게 보수의 적통이다. 우리가 적자다. 그러면 이게 홍준표에서 몇 명 온다 이거지. 그러면 저쪽은 이게 우리 껍데기만 남긴다. 한동훈 쪽에는 뭐 남겠지 몇 명.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친윤들이 따라온다 보는 거죠. 따라온다. 국민의힘은 이제 분해되는 거죠. 한동훈계하고 친윤들이. 하긴 그 어차피 둘이도 같이 못 가거든요. 못 가죠. 또 한동훈계하고도 못 가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건데 홍준표. 나중에 또 홍준표하고 이준석하고 싸우겠네. 이준석은 가는 데마다 싸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나이 차이도 워낙 많이 나고 이제 이미 세대가 틀리니까. 이낙연하고도 싸우는데. 그 나중에 모르죠. 뭐. 이준석은 나중에 이낙연하고- 대선 경선할 때 싸우더라도 일단 이게 지방선거잖아. 총선까지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그 대선 5년 뒤에 대선은 또 모르죠. 주도권 다툼을 또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자기가 경기도에서 서울시장 나누면 이게 뭐 크게 다툴 것도 없어. 사람이 있어야 다투지 뭐. 개혁신당에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자기들끼리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이게 현실화. 제가 들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는 그런 그림 그릴만 하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홍준표가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킨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해가지고 자기 존재감 자기는 이제 과시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요거는 제가 홍준표 참모한테 채측한 들은 이야기고 또 이게 제가 민주당 쪽에 또 채측한 데 들은 게 있어요. 이재명을 오래 보시다. 열심히 하시네. 들었더니 웃긴다고 둘 다 명태균으로 둘 다 사고 처리된대.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홍준표가 정식으로 이게 입건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석이도 제명도 제명이지만 입건한대.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야, 둘 다 사법 처리될 놈이다. 명태균으로. 맞아. 오시험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맞네. 그러니까 아마 두 명 꿈이 그런데 그게 될까? 제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네. 홍준표는 그 대구 경찰청에서 소환한답니다. 그러니까요. 귀국하면 소환을 한답니다. 소환하면 오세훈도 소환했잖아요. 소환하면 무혐의란 게 없다니까요. 그 물급은 소환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조사 끝내놨고 확인하면서 기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대선을 어떻게 보면 망친 사람 둘이서 홍준표하고 이준석이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참 한심하네요. 아찔하기도 하고 이게 뭐 성사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사 안 됩니다. 이 다음에 또 총선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여기 이제 둘 따라가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어쨌든 자기들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네. 야, 그러면 이준석은 그 전에 배지 날아가도 경기도지사 나갈 수 있겠네. 지금 배지 날린다고 하잖아요. 그 국민청원이 26만 명, 그러니까 한 30만 명 될 거예요, 이제. 어제 26만 명이니까는. 그러면 5만 명 이상이면은 이 국회 이제 상임위 배정을 해서 다뤄야 되고 또 민주당이 윤리위를 구성해서 제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명될 가능성이 저는 이게 있죠. 그 제명 사유는 아니라 봐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준석 비판도 많이 했지만 그 본질은 이게 근데 어차피 자기들이 이전 투구 하니까. 그러니까 이동원하게 이재명이가 더 본질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 이제 물론 표현을 좀 정제되게 못 썼잖아. 또 사고도 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순수하게 법리로 보면 제명 사유는 아닌데 YS 이후에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전부 다 이제 제명 표결 하기 전에 나간 사람은 있어요. 예. 근데요, 그게 뭐, 그거는 제가 말한 거는 이게 상식과 법리고, 예. 근데 실제 제명하기 정치행위잖아. 그렇죠. 근데 야 5당이 발의했거든, 그때. 근데 이게 무기명 투표예요. 맞아요. 인사 문제니까. 예. 그럼 이게 민주당이나 조국당에서는 얼마나 미울까? 발언을 그래 했으니. 그렇지. 그럼 이게 거의 다 찬성한다 봐요. 다 찬성하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 3분의 2니까. 그럼 이게 국민의힘이 지켜줘야 되잖아. 국민의힘에서 몇 명인데. 국민의힘이 이준석이 믿겠어요? 당연히 밉지. 예. 단일화 했으면 이게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꽤 높고 특히 한동훈계 있죠. 한동훈계는 이게 이준석이를 싹을 잘라놔버리자.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지. 차기에.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예. 법리를 떠나서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는 이 홍준표하고 이준석이 미리 짰을 수가 있네. 이 대선 국면에서 그럼요.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때 뭐 홍준표 나갈 때 이준석이 공항까지 막 따라가고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또 그 홍준표가 뭐 이준석에게 찍는 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야기를 했잖아. 예. 그거하고 연결시키니까는 이 두 사람이 짜고 그 대선 때부터 이미 이 패배하는 걸로 작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패배하든 말든 오히려 좀 패배해야지 자기들에게 길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미리 짜고 이 대선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근데 제가 이준석 측하고도 네. 이준석하고 통화는 제가 밝히기 좀 그렇고 그건 사적인 거니까 진심으로 이게 두 자리는 놓을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충격이 엄청나요. 젓가락 발언 전에 젓가락 발언 하고 나서도 이게 어떤 경우든 두 자리에 놓으면 50% 정도 비용 보전 받으면 한 15억 정도 한 30억 썼을 거야. 30억 썼다고 하더라고. 예, 그럼 15억 받으면 이거 가지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거야.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이게 흑자 장사야, 흑자. 후원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나는 예. 이거 완전히 이제 그 보전을 못 받으면은 그 재정적으로 파산날 줄 알았는데 파산 아니고 흑자인데. 흑자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후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적자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흑자인데 딱 또이또이해서 약간 남아. 근데 그 보존 받으면요. 그 돈 가지고 지방선거 때 쓰려고. 그렇지. 지방선거를 근데 이제 앞으로 쓸 게 없다. 이거 엄청 충격받았다고 이게 들었는데 실제 본인은 아마 10%는 무조건 넘을 거로 기대를 했는데. 그럼 한 15억 받는데. 그렇죠. 근데 8% 넣어버렸으니까 충격이 엄청나고.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도 저는 개혁신당이 존속할 수 있을까? 이준석이가 만약에 뭐 기소가 되거나 규될 수 있잖아요. 또는 이게 제명돼 버리면 개혁신당이 와야 되지 않을까를 보입니다. 그렇겠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선 패배에서 아깝게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하고 나서 처음 보내드린 서종의 법대로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뭐 저희들도 지금 특히 이재명의 행태에 대해서 이게 그냥 그냥 놔두면 어디로 폭주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견제하고 또 어떤 다른 대안들을 계속 내놓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머리 방송 일부에 첫머리 한 거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이재명의 개헌 공약에 보면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50%를 안 한다면 이게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결선 투표 1, 2등이 하자. 이게 공약이잖아. 그렇죠. 그 정신을 이번에 보면 이번에는 아직 40%대 대통령이잖아요. 이걸 이게 제가 다시 한번 경고하고 그러면 저게 불구하고 막 자기 방탄이나 마음대로 입법 이거는 완전히 뭐 혁명도 아니고요. 쿠데타거든요. 그렇죠. 지금 권력을 이게 마치 100% 국민이 동의받은 것처럼 이런 독재는 우리가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6월 7일 보내드린 서정욱의 법대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